안녕하세요. 수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최근 FM코리아에 올라왔던 가평 펜션에서 88만원 쓰고 냉장고 사용 못하는 후기라는 글이 화제였는데요. 주말에 친구 7명이서 69만 9천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펜션을 예약해 갔다고 합니다. 일단 펜션은 이쁘긴 했는데 숙소에 2인 침대 4개, 1인 침대 1개, 총 9명이 잘 수 있는 침대가 깔려 있었는데 기준 인원은 2명이라며 추가 5명에 3만원씩 하여 1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꼭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하여 1차로 킹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테이블에 전기 그릴이 깔려 있길래 숯 바베큐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고 설마 추가 요금 받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테이블당 2만원입니다 라고 하여 현금으로 또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쓴 돈만 해도 총 89만 9천원이라고 하는데요. 30분 운전해서 하나로마트에서 고기, 술, 과일 25만원 상당 음식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몇 시간 있다 보니 냉장고가 불만 들어오고 냉기가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고, 시간 지나니까 고기에서 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난리가 나서 사장님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에게 냉장고가 고장나서 음식이 다 쉬었다고 하자 음식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라는 답이었다고 하는데요. 음식 많이 뺀 상태에서도 냉장고는 작동을 안 했고 결국 고장난 냉장고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동남아 풀빌라를 간다며 애국심 마케팅하지 말라며 글을 마무리하며 그래도 계곡은 좋았다며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말 펜션들의 이런 꼼수 저도 많이 당해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꼼수들을 4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정석원의 병역 기피 꼼수입니다. 정석원은 전설적인 그룹인 무한궤도의 피아노를 담당하며 데뷔했던 음악인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때 그대에게의 키보디스트를 맡았었는데요. 그리고 1990년대가 되어서는 015B를 결성하며 거기서도 키보드를 맡게 됩니다. 이후로도 윤종신이나 이승환, 박정현의 앨범을 프로듀싱하며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음악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96년 015B는 해체를 선언하게 되었고 리더인 정석원이 군입대를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신보를 낸 뒤 고별 콘서트를 갖고 히트곡을 모아 베스트 앨범을 낼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말 고별 콘서트까지 하고 사람들은 당연히 정석원이 군대를 가는 줄 알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캐나다로 갑니다. 이후 병무청에서는 병역 기피 대상자로 지정하여 귀국을 권고하였지만 이미 해외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6년여간 캐나다에 장기 체류한 끝에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티븐 유와 거의 똑같은 루트로 병역 기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유가 입국 거부를 당한 것과는 달리 그는 200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지금도 음악인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한국에서 펼치며 윤종신이나 아이유 등의 앨범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기에 입대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을 것이다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현도 역시 병역 기피 유혹을 크게 받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현도는 듀스 결성 이전 1993년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아르헨티나로移민을 준비했었는데 병역법상 재외 국민이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외국 거주로 인한 병역 면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활동할 때만 한국에 들어오고 활동하지 않을 때는 외국에서 프로듀싱을 주로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95년 이현도와 김성재까지 둘 다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검찰에 출석해 각각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민하여 아르헨티나의 영주권을 갖고 있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데요. 물론 당시 병역법으로는 이는 불법이 아니었기에 병역법 위반 무혐의를 받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글이 싸이월드에 올라오면 형이 너 싸대기 몇 대나 알려주려고 한국 가고 있다고 하고 오빠 지금이라도 군대 가세요 라는 말에는 너 같은 놈이 깝죽대는 걸 보니 세상은 더 좋아졌구나 라고 하고 아르헨티나 본명이 뭐냐는 질문에는 존만한 10세 지원이라고 조롱을 하는 등 이를 비판하는
이거는 팬들에게 완전히 화살을 꽂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 더 큰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그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지자 5인용에서도 그를 아르헨도라는 이름으로 출연시키기도 합니다. 2006년에도 검찰에 출석해 병역 기피 관련 조사를 받아 이현도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스티븐 유나 정석원처럼 스스로 입대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지만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당시 입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동국 역시도 병역비리 꼼수를 쓰다가 걸린 대표적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동국의 아빠가 1998년에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아들의 병역 비리를 청탁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동국의 아빠는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동국 본인은 병역 비리 사건에 연관이 일절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특별한 상해나 질병이 없었음에도 몇 차례나 아빠의 병역 비리 행각에 재검으로 화답했다는 점에서 이동국 본인도 결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국대에 선발되었을 때도 당시 논란이 매우 거셌었는데요. 병역 비리에 연루된 선수를 대표팀 선수로 선발하여 병역 특례 기회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기회는 주되 실패한다면 곧장 군에 입대한다는 절충안이 마련되었고 4강에서 이란과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여 금메달 획득이 실패로 끝나자 결국 상무에 입대하게 됩니다. 당시 이런 플랜카드가 경기장에 걸릴 정도로 이동국의 이미지는 땅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김창렬 역시 아빠가 박노항 원사에게 청탁을 하여 병역 비리를 저질렀었는데요. 김창렬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92년 첫 신검에서 방위병 판정을 받았던 김창렬은 방위병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뒤인 97년 신검에선 폐결핵 진단을 받고 제2 국민역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 조사 중 아버지가 병역 청탁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병무청은 97년에 처분을 취소하고 김창렬을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통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창렬은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국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네요. 장혁 역시 병역비리 사건에 말려들었었는데 2000년 장혁은 병역비리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3년이 지난 2004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사건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지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 약물을 받아 해당 약물을 신체 검사 시 소변에 타는 방법으로 사구체 신염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재검을 받았고 2004년 현역으로 입대한 후 2006년 전역을 했는데요. 송승헌과 한재석도 당시 이런 병역비리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한 병역 기피자들도 은근 많은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복이나 무장을 거부하는 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헌지 판단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갈 때가 되자 갑자기 폭력이 싫다며 병역 거부 꼼수를 쓴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본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입영 거부 전까지 대학 입시와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입영을 연기해 왔을 뿐 국가기관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며 병역 거부 전에 폭력, 반전, 평화주의와 관련된 비정부 기구 활동이나 시민 활동을 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겨 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는 재판장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요.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군대에 서도 꼼수를 쓰다가 딱 걸린 군인이 있었는데요. 말년병장이 저녁 하루 남겨놓고 총기 손질 귀찮다고 세탁기에 넣고 돌린 사건이었는데 저녁 하루 남겨놓고 걸려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꼼수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기사인데요. 한 직장에서 퇴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로만 1억을 챙긴 남성에 대한 뉴스였는데 재취업, 숨기고 타낸 실업급여만
19억이라며 380명의 꼼수를 이렇게 잡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노동부가 특별 점검을 하여 IP 주소를 추적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냈던 건데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건데,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249명에 부정수급액은 15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취업 상태임에도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에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의 꼼수입니다. 남양유업은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여 결국 주가도 나락으로 빠져들게 됐었는데요. 결국 남양은 남양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방식인 희한한 꼼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NH 진심 안심우유는 남양에서 만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남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조원을 봐야 남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백미당 역시 남양이라는 걸 꽁꽁 숨기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남양 이름이 붙어있는 커피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남양이라는 이름을 가리기도 했는데, 스티커를 붙이기 힘든 커피에는 이렇게 빨대를 남양 로고 있는 곳에 붙이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남양유업의 본사 빌딩에는 아예 1964 빌딩이라고만 쓰여있고 남양의 남자도 볼 수가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양의 히트 상품인 맛있는 우유 GT 역시 이렇게 예전에는 광고에 남양이라는 로고를 넣었지만 갑질 사건 이후로는 광고에 그 어디에도 남양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며 1등 우유라는 우유 역시도 남양 로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사람들이 남양 제품임을 찾아내고 아예 남양 제품인지 확인하는 판독기 앱까지 등장하자 아예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회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남양 이름을 지우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정말 한번 잘못하면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 잡아내는 집요함이 필요할 것도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